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초 구립 양재 도서관에 가서 병법의 고전으로 높이 평가되는 손자병법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무가 쓰고 남만성이 풀었습니다. 남만성은 손자병법의 원문과 유려한 현대어 번역은 물론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손자병법을 온도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을 위한 전술 전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처세술의 한 방편으로 혹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영 전략서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병서 중의 병서입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다.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5가지의 요건을 기본으로 하고 양편의 전력을 계책의 견지에서 비교하여 그 실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5가지 요건이라는 것은 첫째, 도, 둘째, 천, 셋째, 지, 넷째, 장, 5째, 법을 말한다. 도라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웃사람과 한마음이 되게 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은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천이라고 한 것은 천시라는 뜻이다. 음양의 이치, 한서의 변화, 시기에 따른 적절한 시책 등을 말하는 것이다. 지라고 하는 것은 지리라는 뜻이다. 거리가 먼가 가까운가, 지세가 험난한가 평탄한가, 넓은가 좁은가, 막다른 곳인가 트인 곳인가 하는 등을 말한 것이다. 장이라고 한 것은 장수를 말하는 것이다. 장수는 지무, 신망, 인애, 용기, 위엄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법이라고 한 것은 군제, 관도, 관제, 관규, 주용, 재정, 군수, 군장비 등의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5가지는 장수가 어느 것이나 다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아는 자는 승리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용병한다는 것은 적을 속이는 일이다. 그런 까닭에 능력이 있으면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용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가까운 것을 노리면서 먼 곳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고 먼 곳을 노리면서 가까운 곳을 지향하는 것처럼 꾸민다. 적에게 이익을 줄 듯이 하여 유인해 끌어내고 적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격파한다. 적의 군세가 견실하면 이 편에서도 태세를 정돈하여 대비하고 적이 강성하면 자중하여 정면 충돌을 회피한다. 적을 성나게 하여 소란하게 만들고 저자세를 보여서 적에게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게 만든다. 적이 안정하여 휴양을 취하고 있으면 이것을 노고토록 만들고 적이 서로 친화하면 이것을 이간시켜야 한다. 결론은 적의 무방비한 곳을 공격하고 적이 뜻하지 못한 것을 노려야 한다. 이러한 일은 용병가가 실전에 대처하여 승리하기 위한 기계의 전략이다.
사전에 먼저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구전을 벌이면 병기는 무디어지고 군대는 예기를 꺾이며 장실에 걸쳐 성을 공격하면 힘이 약화된다. 오랫동안 군대를 밖에 나가 있게 하면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게 된다. 무릇 무기가 소모되고 사기가 피폐하고 공격력은 약화되고 재정이 고갈하게 되면 제3국이 그 틈을 타서 침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모 있는 자일지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빨리 결말지어야 한다는 것은 들었으나 교묘한 술책으로 오래 끄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전쟁을 장기간 끌어서 국가에 이로운 것은 없다. 그러므로 전쟁의 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자는 전쟁의 일을 깊이 알지 못한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장정은 2번 징병하지 아니하고 군량은 3번 거듭하지 아니한다. 무기 등의 군용품은 나라에서 가져가고 군량은 적의 것을 빼앗아 쓴다. 그런 까닭에 군대의 식량은 넉넉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라가 전쟁 때문에 빈곤하여지는 것은 군량, 무기 등을 먼 거리에서 수송하기 때문이다. 먼 거리에서 수송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빈궁하게 된다. 군대가 주둔한 인근에서는 물가가 등귀한다. 물가가 등귀하면 백성들의 재물은 고갈된다. 재물이 고갈하여지면 부역이 곤란하여진다. 국력은 약화하고 재물은 고갈하게 되면 물산이 풍요한 적방에서도 인가들은 속이 텅 비게 된다. 국민들의 재산은 열에 7은 없어지고 국가의 재산도 바닥이 나며 수레는 파괴되고 말은 피로 하여 갑옷과 투구, 활과 살, 창과 방패, 폐로, 소, 큰 수레 등도 열에 6은 잃게 된다. 그러므로 지략이 뛰어난 장수는 적의 것을 빼앗아 먹기에 힘쓰는 것이다. 적의 식량 1종은 이편에 20종과 맞먹고 적의 말먹이 1석은 이편에 20석과 맞먹는다. 최상의 전쟁 방법은 적의 계획을 분쇄하는 것이다. 그 다음의 방법은 적의 외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또 그 다음의 방법은 무기로서 정복하는 것이다. 최하의 방법은 적의 성곽을 공격하는 것이다. 성곽을 공격하는 싸움의 방법은 안 할 수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다. 성곽을 공격하려면 노와 분원을 수리하고 공성의 기구를 준비하는 데 3개월은 걸려야 완성할 수 있다. 적의 성안을 넘어다보는 흑산을 쌓는 데 또 3개월은 걸려야 완공할 수 있다. 그리하는 동안 장수가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사조를 적의 성벽에 개미 붙듯 기어오르게 한다면 사졸의 3분의 1을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는 일도 있다. 이것은 성곽을 공격하는 전쟁 방법이 위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술이 우수한 자는 적의 무력을 굴복시키는 데 전부를 벌이는 일이 없고 적의 성곽을 함락시키는 데 공격을 가하는 일이 없으며 적의 국가를 파손하는 데 지구전의 방법을 쓰지 않는다. 반드시 온전한 대로 적을 굴복시키는 책략으로 세계의 외교 무대에서 경쟁한다. 그런 까닭에 병력을 손상하는 일 없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책략으로서 적을 굴복시키는 전쟁 방법이다.
예전에 용병을 잘하는 자는 먼저 적이 아군을 이길 수 없도록 준비하고 아군이 적을 이길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적이 아군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군 자신에게 있고 아군이 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에게 있다. 그런 까닭에 용병을 잘하는 이는 능히 적이 아군을 이기지 못하게 할 수 있으나 적으로 하여금 아군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이긴다는 것은 미리 알 수는 있으나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적이 아군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아군이 수비하기 때문이다. 아군이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공격할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수비한다는 것은 공격하기에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격한다는 것은 수비하고도 힘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수비를 잘하는 자는 지극히 깊은 땅 밑에 감춘 것 같고 공격을 잘하는 자는 가장 높은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까닭에 능히 스스로를 보존하고도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승리한 것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승리는 최선의 것이 아니다. 전쟁에 이긴 것을 천하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승리는 최선의 것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추호를 드는 것은 힘이 많다고 하지 않고 해와 달을 보는 것은 눈이 밝다고 하지 않으며 천둥 소리를 듣는 것은 귀가 밝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옛날에 이른바 용병을 잘한다고 하는 자는 이기기 쉬운 자들에게 이기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용병을 잘하는 자의 승리에는 지혜가 있다는 이름이 없고 용감하다는 흥도 없다. 그런 까닭에 그의 전승은 틀림이 없다. 틀림없는 것은 그의 조처함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기획되어 있으므로 이미 패배한 자에게 이긴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용병을 잘하는 자는 자기가 패배하지 않는 곳에 서서 적의 패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기는 군사는 먼저 이긴 뒤에 싸움을 구하고 패배하는 군사는 먼저 싸운 뒤에 이기기를 구한다. 용병을 잘하는 자는 도를 닦고 법을 보존한다. 그런 까닭에 능히 아군이 이기고 적이 패배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 전공법으로서 대치하고 기계로서 승리한다. 그런 까닭에 기계를 변환자체하게 구사하는 자는 그 기계가 천지와 같이 무궁하고 강하의 흐름처럼 다 하는 일이 없다. 1월처럼 마쳤는가 하면 다시 시작하고 내 계절처럼 갔는가 하면 다시 온다. 소리의 기본은 궁, 상, 각, 치, 우 5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그 5가지 소리가 변화하며 생기는 소리는 이루다 들을 수 없을 만큼 많다. 빛의 기본은 청, 황, 적, 흑, 백 5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이 5가지 빛이 변화하여 생기는 빛은 이루다 볼 수 없을 만큼 많다. 맛의 기본은 감, 함, 신, 산, 고 5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그 5가지 맛이 변화하여 생기는 맛은 이루다 맛볼 수 없을 만큼 많다. 전쟁의 형세를 결정짓는 것도 전공법과 기계에 지나지 않지만 기와 정의 변화에서 나오는 전략 전술은 이루다 알아낼 수는 없다. 기계와 전공법이 서로 낳고 나아지고 하는 것은 도는 고리처럼 끝이 없다. 누가 능히 다 알아낼 수 있겠는가?
용병을 잘한다고 하는 이는 능히 적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적으로 하여금 전후 부대가 서로 연락이 끊어지게 하며 대부대와 소부대가 서로 응원하지 못하게 하며 장교와 졸병이 서로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어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이 서로 붙들지 못하게 만들며 군사들은 흩어져 다시 모일 수 없게 하고 군사들의 집합은 질서가 정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 뒤에 아군은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정세가 유리하면 행동을 감행하고 불리하면 중지하는 것이다. 만약 적의 무리가 진용을 정지하여 장차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적의 기선을 제어하여 적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를 탈취하라. 그렇게 하면 적은 아군이 주도하는 대로 따를 것이다. 작전하는 일은 신속한 것이 으뜸이다. 적의 힘이 아직 미치지 못한 빈틈을 타서 적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길을 경유하여 적이 경계하지 않고 있는 곳을 공격하는 것이다. 손자병법은 중국 춘추 시대에 살았던 전략가 손무가 오나라 임금 합려를 위해 지은 책입니다. 대략 2500여 년 전에 쓰여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병법서입니다. 흔히 옛것은 낡았고 옛날의 지혜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손자병법을 한번 읽게 되면 이 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임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에서도 손에 놓지 않았고 전쟁에서 패한 독일의 빌헬름 2세가 이 책을 읽고 난 뒤 20여 년 전에 읽었더라면 하고 한탄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이 책의 진가를 설명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삶을 보다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의 열쇠를 주고 사업을 성장 발전시켜줄 지혜를 제시하는 위대한 병법서 손자 병법에로의 흥미진진했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